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과제로 들어갈까요?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에게 진정 가치 있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사람이 사는데 무슨 가치를 따지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살다 보면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살다가 또 뭐 사는 걸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목숨은 붙어 있지만 산 것도 아닌 그와 같은 참 그림자처럼 살아가시는 분도 있고 또 나이가 많아서 아무리 활동하고 싶어도 갇혀버리고 더 이상 두 뜻을 펴기 힘든 그런 분들도 계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공평하게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평하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많이 힘들고 어렵고 도무지 나는 사는데 그 가치가 어디인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렇고 또 앞으로 살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또한 그렇다. 도대체 왜 사는지를 모르겠다. 가치가 도대체 어디에 있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사는가. 기껏해야 내가 일을 한다 그러면 내일도 아닌 데 가서 매달려가지고 뒤시다거리는 해주고 있는데 그럼 노동이다 그러고 가치를 받아가지고 돈을 살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기여를 해가지고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일하는 만큼 또는 그보다 적게 받아서 사는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가치가 있다는 얘기냐. 그 노동 가치라는 건 있을지 몰라도 내 삶의 가치에 있어서는 크게 자랑할 게 없다던가. 또 유독 나는 이제 무슨 특출난 기술이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데 한동안은 참 도자기 붐이 일어가지고 많이 팔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도자기 붐이 사라지고 나니까는 명품이다 그래서 한번 찍어내기만 하면 그냥 팍팍 팔리고 하나에 이거 1000만 원 단위에서 호가하고 어떤 거는 1억 단위로도 팔리고 그러면서 뭐 장인이라는 얘기도 듣고 거기 호까지 붙어서 무슨 강자가 붙기도 하고 원자가 붙기도 하면서 옛날에 선비처럼 이렇게 자기가 신분이 상승된 것 같은 착각을 느끼기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우리나라 고령토가 전부 그냥 우리 것이 아닌 것이 되고 나서 고령토를 개발할 수 없는 나라. 그래서 뭐 요즘은 뭐 하나 만들려면 제작비만 비싸고 그래서 아주 국민들도 도자기를 별로 선호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양 산업이다 이렇게 돼서 이천이나 여주 쪽으로 가도 이제 가게가 하나 뭐 살아 움직이는 데가 별로 없다. 그리고 언제 그것이 그렇게 유행을 하다가 또 유행이 사라지면 나 역시 그 유행 따라 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근데 또 그 부자가 또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굉장한 솜씨를 가진 분들인데 예술 작품으로밖에 이제 평가를 안 해주고 예술 작품으로 평가 안 해주고 그거조차도 이제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나의 가치는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는 거예요. 없는 것입니다. 아, 선생님, 그거 나중에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또 리바이벌 되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어느 세월에 우리는 알 수가 없지. 다음 때나 가서나 또 혹시 몰라도 지금은 우리가 고령토광산 스스로 개발할 수가 없어. 권리가 없어. 어떻게 된 게 그렇게 뭐 허무하게 모두 다 비싸게 그냥 주고 팔아. 그래. 광어권 자체를 남겨가지고 고령토가 안 나와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알고 계시오? 사와야 돼. 외국에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그런 데가 좀 있어요. 좀 바보같이 이렇게.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난 뭐 그런가 보다 얘기를 들은 거니까. 자,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도대체 어떻게 사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인가 하는 거를 개인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른데 평가를 한번 해보는 방법은 있지 않을까. 삶의 가치를.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범위 내에서 말입니다. 한번 써보세요. 1번 제목이 뭐냐 하면 영적인 행복지수. 2번은 이타성향지수.
3번은 공적 평판지수.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자기 자신을 한번 평가를 해봅시다. 영적 행복지수는 뭐냐 하면은, 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 뭐 괜찮다고들 다 그러는데, 이상하게 저는 스스로 제가 사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가치를 그렇게 높이 평가를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일은 잘하고 어디 가도 높은 평가를 받고 실력이 있고 다 그건 다 되는데 뭐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요, 항상 제가 불만이 많은 게 제대로 알아주질 않아요. 그것을 저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 원인은 저도 자신도 잘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우리 집안 사람들은 뭐 제가 이렇게 유명하고 그래도 뭐 다 뭐라냐, 워낙 또 잘난 사람들만 있어가지고요. 제가 뭐 유명하게 돼가지고 어서 리사이트를 해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고 뭐 별로 오지도 않고 딴 데서 와가지고 쳐주고, 집안 사람들은 전부 음악가 집안인데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불행해요. 매우 불행해요. 발표를 할 때마다 저는 화가 나요. 저희 집사람 무시하죠. 심지어는 우리 오빠도 무시하죠. 제가 첼로를 연주하는데 연주하는 사람이 뭐 그냥 저뿐입니까? 많이 있는데 저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도 우리 가족들조차 알아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저를 알아주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너무 불행합니다. 모두들 관악기를 하는데 너는 현악기만 하자 이러면서 무시한대나 뭐 이렇게. 근데 관악기하고 현악기가 무시당한 이유는 난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다. 어떻게 현악기를 한다 그래가지고 관악기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인데 무시한다나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런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그런가 보다. 하여튼 불행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불행한데 왜 불행할까? 행복도라는 게 있는 거고 만족도가 있는데,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돈도 제법 벌고 사회적 지위도 얻었고 주위에서도 다 인정하는데, 이상할 정도로 집안에 내 같은 송씨 무슨 김씨 집안에서는 그냥 나를 아주 개무시를 한다. 다 나보다 더 다 잘났다. 그래서 난 그냥 열등의식이 생겨가지고 도저히 뭐 집안 사람 만나기 싫고 따로 살고 내가 별장에 가서 산다 지금. 이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괴짜인데.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내가 이제 많이 고쳐줬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면서 너는 절대 외로운 사람이 아니다 이래가면서,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태화사가 당신 알아주지 않네 이래가면서. 그 예술의 견지라는 것은 진짜 이상하게 해서 몇몇 사람이 알아준다 해서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알아준다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어떤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참 어려운 겁니다. 비위 맞추기가 참 힘든 거예요. 폴 고갱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마원가 태호가 동생이 그저 자기 살다시피 했잖아요. 그냥 그림만 찍어내면 바로 갖다 팔아주고 그거 가지고서 밥 먹으라고 돈 보내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동생이 뭐냐 하면 자기야. 자기의 팔이고 자기의 머리고 자기는 그림 그리는 기계였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 끝까지. 그 동생이 행복하게 해줬어. 동생하고 편지만 없었으면 그 작품은 안 나와요. 매일같이 편지를 보내요. 편지가 이만큼 있어요. 또 편지도 나중에 그 그림 산 사람이 가져와서 출판을 하지 않습니까? 고갱, 고호와 태호와 사이에 무슨 뭐죠? 이름이 태호 맞던가? 하여튼 둘이가 그렇게. 하여튼 신기한 거예요.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술로. 그 예술만 그렇습니까? 돈 버는 것도 그래요. 소방님이 돈 가서 많이 벌면 뭐 할 거예요? 마누라가 알아주는데. 그지 뭐 돈만 있으면 질이냐? 인간이 돼야지 뭐 이래가면서 막 맨날 구박을 하고 막 두드러 패다시피 하고 그러고, 그 마누라하고 같은 집무에 살고 싶겠냐고. 살기 싫거든. 뭐 그런 거.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찮고 왜 그런 만족하고 그냥 살면 되는데 뭐 어째 이러는 것이 뭐냐 하면 그냥 만족도. 인생의 만족도는
그냥 명예로움과 돈과 그리고 권력 이 세 가지만 유지가 되면 뭐가 걱정입니까? 사실인가? 그냥 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행복도라는 게 있어요. 만족도와 행복도는 달라요. 영어로 하면 happiness is different. 뭐 만족도 satisfactory, satisfactory 만족하는 거고 happiness가 다르다. 우리 사회가 지금 왜 불안하냐? 만족도는 높아지지 몰라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무시해 뿌려. 딴 사람이 행복한 것도 싫고 만족하는 것도 싫고 다 싫어. 지만 만족하고 지만 행복해야 돼. 그 행복은 뭐냐?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거라도 교수 하나가 그러잖아요. 작은 거라도 요만한 거라도 내가 확실하게 그 작은 거라도 행복하면 소확행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거 아주 진짜 좋은 말이에요. Little happiness is very important. 아주 작은 행복이라도 딱 이렇게 지워진 거죠. 요 꽃송이 하나가 이렇게 딱 여기 하나가 있어도 행복하고 여럿이 모여도 행복한 거고 이게 돼야 되는데 하나하나는 다 불만이 많은데 너희들 다 행복해라 이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그죠? 뭔가 비교를 하면서 자기는 불행해지는, 비교를 하게 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늘 우리는. 나는 절대적으로 행복하다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글쎄 우리 동창 중에도 돈이 몇백 조가 있는 사람도 있어. 우리나라에도 다 만들어요. 그 친구 가끔 그런 얘기해요. 다 모이면 내가 돈은 좀 많이 만져봤지 사람을 한 번도 내가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참 사람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늘 그 얘기를. 사람을 만들어 본다는 게 뭐냐면 자기 진짜 믿을 수 있는 부하. 요리는 만드는 게 쉬운데 사람 만드는 게 힘들다고 자기 팍 풀어버려요. 그게 뭐냐면 만족하게 불행한 거예요. 왜? 자기 눈에 들은 사람이 이상하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건 불행한 거예요. 진짜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영적 행복 지수는 만족도를 가지고서 행복도를 이렇게 평가할 때 내가 행복한 강도가 10이면 만족한 강도가 그보다 넘어. 그러면 1 이하가 돼. 그죠? 나누면. 어떻게 행복감을 만족감으로 한번 나눠봐요. 내가 만족해서 뭔가 이룩했다. 그래, 그거 가지고는 아직 그거 가지고 내가 절대 더 앞으로 더 해야 되니까. 아니야, 난 이걸 했으니까 이만큼 나는 행복하고 즐거워. 내가 하면은 좀 더 할 수가 있을 거야. 하고 생각한 사람은 이게 만족도 쫙 올라가면서 행복도까지도 올라가게 돼, 따라서. 근데 대개 보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 거기다가 불평이 많고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이 막 불대상이고 저 사람하고 친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막 비하하고 내가 사람이 현찮아가지고 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저 정도밖에 안 돼서 작품이 이거밖에 안 나온다도 하고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옆에 같이 하고 팀워크가 안 맞아가지고 말이야. 자기가 안 맞겠고 거기 왜 들어갔어? 그럼 같이 하면 다 같이 해서 만족할 수 있는 끌고 가야 하는 거야. 지가 행복해야지 끌고 가잖아. 다른 사람들이 만족도 올리면 지가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따라옵니까? 못 따라오잖아요. 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리더로서. 근데 그 리더가 될 생각은 죽어도 안 해. 왜? 먹여 살려야 된다나, 지가? 왜 먹여 살리냐? 같이 일하는데 먹여 살리는 게 아닙니다. 같이 일하면서 같이 그 성과를 나누고 일하는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이래 봐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행복감이라는 게 요즘 노조 때문에 다 깨져버려요. 노조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냥 일하면 돼. 거기에 딱 표준화가 돼 있어. 그 이상도 하면 안 되고 그 이하도 안 돼. 절대 딱 맞춰가지고 그 안에서 클리어런스 딱 맞춰가지고
오차의 범위 내에서 해내. 이야, 이 세상에 그렇게 돼 있으니. 아까 그 도자기 만드는 사람이 그러더라니까. 내가 한마디 해도요, 이제 대량 생산 시대가 돼가지고, 이 수공이라는 거는 인정을 못 받는다고요. 와, 그 얘기 할 때 갑자기 청기화쟁이가 불쌍해지는 거야, 옛날에. 다 굶어 죽었다며, 고려시대에. 청기화를 고집 펴다가 다 죽었어. 없어졌대요. 전수도 못 시켰대. 배우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행복도와 만족감. 이 차이가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힘든 과제를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치, 삶의 가치는 내가 행복한 정도가 얼만큼 된다 하는 거를 가지고서 내가 만족한 게 얼마다 하는 걸로 나눠버려요. 그래서 행복도가 더 높은 사람은 영적인 행복 지수가 올라간 겁니다. 계산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 이상이 되면 행복한 거예요. 그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만족하는 것보다 더 행복하게 느끼는 사람. 뭐 그 정도 하면 됐잖아요. 선생님, 저 열심히 그렸어요. 그럼 내가, 야, 현찰라도, 우와, 눈을 크게 뜨면서, 와, 어떻게 그런 걸 다 그려냈냐, 그림. 야, 희한하다. 넌 나 그림 못 그린 줄 알았더니, 이런 것도 그릴 수 있어. 한 50일 동안 고생했겠다. 어떻게 하세요? 저 한 달 반 동안 땀 찔찔 흘리면서 했어요. 내가 그냥 상상해 보니까 최소한도 45일 걸리고 천천히 쉬엄쉬엄 50일 걸릴 것 같다. 야, 글자 하나 걸려면, 야, 그 다란이가 메신이 쭉 있는데, 야, 이 글자가 지금 70일. 야, 그것도 참 고생 진짜 많이 했다. 응? 이러니까 행복한 거야, 자기가. 왜? 내가 한 성과에 대해서 끌어안아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안아주고 끌어안고서 이렇게 하늘로 날아가게 날개를 달아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지 뭐냐. 행복은 상대적인 거예요. 혼자서 행복한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여럿이서 같이 느끼면서 교감을 나눌 때 비로소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말은 당신 혼자 게 아니에요. 신하고 같이 얘기하면 행복하다고요? 나는 신령님하고 얘기해도 행복을 느끼지는 못하고 그냥 장엄함을 느끼고, 역시 행복감은 우리 사람들하고 호흡하면서 얘기할 때, 그때 한 분 한 분하고 얘기하면서 공감하고 이게 해결 방식이 아니야 그랬을 때, 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해서 이루어낼 때 나는 행복했어요. 아시잖아요. 그게 뭐냐? 너와 나라는 존재, 영혼의 교류. 이것이 행복을 만드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커피를 타가지고 보니까 거품이 이렇게 이런 모양을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대충 이런 모양의 형성이 돼 있죠. 이렇게 여기가 머리고 팔이고 이게 다리고, 그냥 무슨 옷을 입고 춤을 추는 것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자, 그럼 이런 것이 우연히 그려지는 형상을 가지고서 이미지를 잡아내는 사람이 있고, 이미지를 잡아내지 않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귀찮으니까. 근데 이렇게 우연히 뜨는 모양을 가지고서, 그러면서 탁 하고 이제 이렇게 무슨 춤을 추는 모양으로 탁 이렇게 보이는 사람은 예술가가 될 소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타핑이다 그래요. 전문가 용어인데, 스타핑은 채우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미지를 채우는 작업을 스타핑이라는 거예요. 이 스타핑 구조가 딱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어딜 자연 환경 가서 아무 데나 폭포가 뭐 가거나 나무를 보고 뭐 꽃을 보고는 처음부터 캐치를 다 사진 딱 찍어가면 거기에서 이미지가 자기만 볼 수 있는, 오로지 자신만 느낄 수 있고 자기만 형성할 수 있는 모든 암시 데이터들이 다 거기에 찍혀 있는 거예요. 그냥 보면은 뭐 이런 거 사진을 다 찍어놨어. 이거 뭐 어디다 쓰려고. 그런데 이 작업조차 안 하고서 혼자서 댕기면서 이렇게 보면서 모든 것을 그냥 다 머릿속에 기억하는 천재들이 많이 있거든. 야, 천재가 있다면 그 많은 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리얼 아티스트야. 아세요?
진짜 예술가들은 일일이 나처럼 이렇게 사진을 안 찍어요. 머릿속에 탁 팍팍 잡아놓고 다 기억하고 있다가 그냥 그려 쫙. 그런데 구상화가 아니라 추상화를 그립니다. 추상화를 그리는데 그 추상화가 어디서 본탄 게 하나도 없고 너무나 훌륭하고 선이 살아있어요. 첫째가. 보세요. 이 우연을 가장하고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이 전부 다 그렇잖아요. 보면 우연을 가장하고 있잖아요. 이 모양들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은진미륵의 얼굴이. 이 은진미륵의 얼굴이 조금 전에 그 이미지 보여드린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죠? 이미지의 전이현상이라 해가지고 이와 같은 은진미륵의 얼굴이 이렇게 보면은 꼭 저 밤토처럼 생겼나 도토리처럼 생겼나 몰라 아래쪽에 또 두보고 이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키게끔 하는 그것이 예술가예요. 지가 봐왔던 이미지를 전부 따가지고 고려조를 통일했는데 백성들이 보고서 믿음직스럽고 우리의 왕은 틀림없이 이렇게 생겼을 거야 하고 그 고려 태조의 그와 같은 아직은 보지 못했고 영원히 볼 수 없는 왕건의 얼굴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하고서 상상하게끔 한 것이 우리의 조상들의 지혜지 뭡니까? 은진미륵은 바로 왕건의 얼굴입니다. 이렇게 생겼든 안 생겼든 백성들은 그렇게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미륵이 바로 왕건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고려 왕조가 충청도와 전라도를 다 먹을 수가 있었어요. 아세요? 거기가 반란을 하고 엄청났는데 은진미륵 하나 가서 쾅 박아놓으니까 조용해. 왜? 미륵의 세상에 그 선대의 분이 옛날에는 누구냐 하면 우리 계시잖아. 응? 결혼 말고 한 분 또 계시죠. 태봉의 왕. 응? 그 양반이 있었고 이 양반은 이제 두 번째 고려 태조 왕건. 왕건의 얼굴처럼 아주 왕건이 과연 이렇게 생겼겠소? 내가 보기엔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륵과 왕건을 혼동시키는 그 기술 이런 것이 그 시대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요즘 말하면 그 팬텀 기술이라 그러나? 팬텀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환상 도깨비면. 자, 두 번째는 이타성향지수인데 깜빡이로 내가 얘기해드린 거예요. 이런 것도 알아놓으세요. 자, 굉장히 중요한 거 알려드리는 거. 심심하면 사진 찍고, 심심하면 그림 그리고, 심심하면 뭘 쓰고, 이런 것이 왜 필요하냐? 영적으로 유전을 시키는 거예요. 유전은 유전자를 통해서 유전시키는 것만 아니고 인간 대 인간이 서로 상호 영적인 교류를 통해서 유전시키고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냥 스캐닝이 돼가지고 상대방이 이걸 따가지고 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음악적으로 변화시키기도 하고 문학적으로 글을 써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춤을 춰가지고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그거조차도 안 되면 소리를 질러가지고서 뭐 오페라를 만들기도 하고 별걸 다 하잖아요. 그치? 자, 이타성향지수는 뭐냐?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보시도. 그 보시도를 나를 위해서 구득하는 소득의 만족도로 나눠야 돼요. 내가 1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의사인데 한 2,000명 정도의 환자를 봤다. 근데 20명 정도 환자를 보니까 그 중에 한 150명 정도가 위급 환자로서 저 세상에 갔다. 그러면서 옛날에 그 환자에 대해서 천도를 해달라 그러는 분이 계셨어. 천도를 해달라니까 해줘야지 뭐, 그죠? 150명 정도 되니까 쫙 1년에 한 번씩 7월지 지금 요때 백중 때 되면 목 다 두드리면서 하루 종일 해요. 하루 종일. 그러면서 난 생각하는 거 내가 이걸 꼭 해줘야 되나? 정말 힘든데, 그래도 해주고 나면 속이 시원해. 해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아침부터 해가 저녁 때가 돼야 끝나요. 150명 다 천도해 줄래요. 왜냐하면 이름 불러야지, 생년월일 불러야지, 뭐 어디서 무슨 병으로 어쩌고 저쩌고 해줘야지.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냥 이름만 부르고 똑똑똑 그러면 무슨 뭐 축하하는 거 초도도 안 되잖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 하면서 느꼈는데, 야,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남이 해야 될 일을 내가 대신하는 거다. 그죠? 내가 할 일은 아니지만 남의 할 일을 대신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타라고 그래. 꼭 내가 해야 되는 거는 그건 이타고 뭐가 없어. 자기 일이에요. 나밖에 없어, 지구상에. 또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나한테 부탁했어. 그걸 이타라고 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니고 제3자 일이지만 그래도 내가 대신할 수 있으니까 해줘야지 할 때 거기에서 얻어지는 소득하고 내가 해주는 그 공덕하고 어느 쪽이 더 크냐 하면 내가 해주는 공덕 쪽이 훨씬 큰 거예요. 그럼 당신들께서는 요즘 말로 하면 야, 그거 버스 차량보다 못하다. 버스 기사보다 못한 거야. 하루에 버스 기사도 몇 분 타고 몇 분 내는지 알기나 해. 수백 명이 타고 내리고. 그지? 또 저 지하철 같은 경우는 딱 하나인데 수천 명이 타고 간다. 한번 기어도를 한번 생각해봐요. 기어도를. 야, 그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일정 시간 동안 보장해야 돼. 첫째가. 또 안전을 보장해야 되고. 세 번째는 목적 달성을 하게끔 어디까지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보면 참 어려운 건데, 그거 뭐 운전해 주게 뭐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고 무시하잖아.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가 대단하다고. 그렇게 따지면 대단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잘 보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평가하는데 내가 얼마나 사회를 위해서 딴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느냐 하는 그것을 돈으로 한번 계산해 보라고. 엄청나냐 그럼? 아마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도 월급 받고 푼돈 받고 용돈 받고 아니면 뭐 그냥 지나가다가 재수가 좋아서 뭐가 생기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건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뭐냐? 그걸 한번 내가 어느 소득으로 한번 나눠보라고. 엄청날 거야 숫자지. 근데 대개 보거나 일이 안 돼. 나누면 왜? 내가 만든 거 훨씬 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 훨씬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마지. 이 부분에 가서 평가가 굉장히 우리는 고평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내가 얼마나 기여하고 얼마나 보시를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내가 얻는 그 수입의 총액을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봉사해서 얻어지는 이익하면 거기에 비하면 내가 얻는 거 세 발의 피지 이렇게 얘기하고 살잖아요. 거의 다가 그래요. 모든 노동자나 모든 기관은 뭐 예술가나 뭐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이고 뭐 넷플릭스 영화는 뭐 1조가 팍 떴다고. 야, 그 오징어 게임이 1조나 벌었대. 야, 그거 뭐 개인 소득이냐? 그거야 무슨 회사에서 받는 거지.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참 엄청나게 돈 많이 벌었겠다. 벌었겠지. 근데 기여도를 한번 생각해봐라. 만약에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없었으면 그 뭐 작품이 떴겠냐? 못 뜨잖아. 근데 그건 계산 안 하고 뭐 우리가 착취를 당했다. 뭐 이런 소리는 하고 뭐 그래다 올리고 막 그러더라고. 그럼 하나 만들면 되겠는데, 그지? 넷플릭스 아니라 캐플릭스로 하나 만들면 돼. 캐플릭스 만드는데 코자 붙여가지고 코플릭스 된다. 그렇게 해서 하면 될 텐데 그것도 못해. 돈이 없어가지고. 그럼 자본의 힘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원래부터. 그죠? 그래서 이타 성향 지수는 내가 상대방에게 얼마를 해주느냐 먼저 계산해보고 내가 얼마를 받느냐를 계산해보고 내가 항상 적어야 돼. 내가 받는 게 적은 게 맞는 거예요. 진짜 적어야 돼. 엄청 많아야 돼, 상대방한테. 아니, 계산해 줄 수 없을 정도로. 선생님,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영적인 병을 고쳐주셨습니까? 하고 묻더라고. 그때 무슨 무속신문사? 거기서 와가지고 나한테 물어봐서. 그래서 글쎄, 헤아려 보지는 못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고쳐준 것 같은데 하나하나 헤아려 보니까 숫자를 헤아릴 수도 없고요. 어떨 때는 모아놓고 하고 어떨 때는 하나하나 오지만은 그 숫자를 한다 그래가지고 또 하나가 뭐냐면 다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내가 어떻게 다 체크를 해요.
오면 왔다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안 오면 나왔나 보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중에 돼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뭐 재발했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제가 거쳐간 사람들만 해도 수만 명 돼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많아요. 수만 명씩이나 돼요. 아유, 30년이나 넘었는데 뭐 당연하죠. 30년 넘었는데 수만 명 안 될 것 같아요. 대신,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많이, 야, 대단하십니다. 전요, 그 일을 제가 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물으니까 할 수 없이 대답하지만 제가 영병 고치고 귀신병 고치고 이런 거 할 때 내 자신이 한다는 생각 안 합니다. 저 양반들이 하는 걸 같이 이렇게 도와서 내가 몸이 있으니까 말도 하고 그러는 거지. 어떻게 제가 아이고 귀신병을 그렇게 뭐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귀신이 들어오는데 귀신들이 귀신 말 듣거나 신 말 듣지 내 말 듣겠어요? 안 듣습니다. 첫째가.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이니까 모르는 거야. 그냥 봐도. 그래서 수만 명이 저를 고쳐 지나갔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거든. 그리고 몇 명이나 고쳤습니까? 다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 사람이 좀 막 아프고 그러면, 그래요. 시범적으로 내가 널 고쳐주고 와가지고, 뭐 고쳐주고 그런 거 뭐 직접 봤을 거 아니야, 그대들도. 그러니까 그 영병이랑 신령병이라고 하는 쪽은 참 불가사의한 병이니까 신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신이 하니까 신령병입니다. 신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됐든 선신이냐 악신이냐 따지지 말고 신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신이 고칠 수 있고 사람이 신의 병을 고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근데 내가 태어나서 힘이 좋아가지고 이 기력으로 귀신 다 때려 없앤다는데 헛소리를 하는 그런 마귀 같은 놈이 한둘이 아니지. 그게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처음부터 잘못 알려져가지고 퇴마하고 제마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잠깐 동안 싸우다 보면은 뒤로 백스트로크로 도망갈 수가 있겠지? 그럼 그건 퇴마지, 그래. 나는 그런 거를 병 고쳤다고는 안 봐요. 끝나면, 그 작업 끝나면 다시 또 쓰고 가지고 초코도 붙어버리는데, 그래가지고 또 나한테 오는데, 이렇게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있으면, 이 꽃이 타면 송사로우지.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처럼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그렇지만 그 속에서는 그 아픔과 슬픔이 얼마나 많아요. 그 아픔과 슬픔을 딛고서 영혼들은 빙의하는 거 아니에요. 즐겁고 아름답고 싱싱한 사람한테 왜 귀신이 오겠어? 안 옵니다. 아프고 슬프고 분노심에 꽉 차 있고 뭔가를 갚아야지라든가 막 이거는 내가 꼭 해내야 되겠다는 항심 품고 있다든가 그럴 때 이제 같이 와가지고 합심을 해주는 게 빙의 아닙니까? 합심해가지고 하나가 돼서 하나가 되면은 이 악한 놈들이 주먹이 세잖아요. 그냥 막 치고 다니니까는 다른 사람들도 해치고 자기도 망가지고. 다시 말해서 그와 같은 명분을 가지고서 대들기 때문에 함부로 고치기도 힘든 거고. 그렇습니다. 이 연계세계. 그래서 이타성향지수라는 거는 다시 말하지만 내가 봉사하는 그 액수와 내가 얻는 소득, 그 소득으로 나누면 내가 얻는 소득이 훨씬 크다는 걸 알아야 돼. 사실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공짜로 먹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 맞는 겁니다. 성공행위, 여기 또 세 번째 이제 공적 평판 지수라는 게 있는데 공적 평판은 뭐냐 하면 공인받은 사회적인 기여도라는 게 상을 받았다든가 칭찬을 여러 사람한테 앙케이트를 들었더니 야, 그 테레사 신부 그냥 엄청나잖아요. 그냥 아프리카에서 그것이 많은 그 병자들과 그 가난한 이들 모두 손을 잡고서 그 영혼의 세계에서 그 구원을 해주신 성자 아니십니까? 또 우리나라도 그런 분 계시잖아요. 우리 법정 스님 보면 그냥 곧 아프고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생떼를 쓰다시피 와서 뭐 밤새도록 얘기도 해주고 길상사에다가 그래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하신 거 아니냐. 그거 좀 뭐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조정 스님이 옛날에
그래서 장사라고 하나 그저 술집 하던 사람이고 피부해가지고 아주 우리 스님을 죽여놨어. 사실은 그거 공짜로 안 받았으면 빨리 안 가. 받아놓으니까 뭐 운영을 하긴 해야 되겠고 가서 법회도 해야죠. 법회 하려니까 사람들 모아놓고 공짜로 돈만 받아 먹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같이 또 면담도 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병 걸려서 가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그냥 볼 때 공적 평판이 매우 높으신 분이 뭐 참선해가지고 도토해서 각을 이루고 그래서 막 방장이 돼가지고 웃고 얼굴 하얗구리 해가지고서 정말 누가 봐도 선승처럼 보였습니까 그 양반이? 아니죠. 뼈싹 말라가지고 꼭 저 등에다 달아놓은 굴비 같아. 무슨 식당에 가면 굴비 이렇게 달아놓은 거지 이게. 금방 생각해 아이고 법정 스님 저기 달려있네. 또 그 비유를 또 자주 하셨어. 나는 말이죠 이렇게 있지만 그 굴비가 참 불쌍해요. 저게 매달려가지고 복을 가져온다는데 나는 저축에도 못 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내가 중으로 태어났으면 중으로 태어났지만 저런 식의 중은 되지 않았어야 되는데 참 저거를 못 면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가지도 못하고 맨날 문간에서 왔다 갔다 와서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시더라니까요. 그게 그 양반의 특징이. 법정 스님은 그렇게 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글과 말을 남겼고 그 글과 말 속에 영혼이 스며 있잖아요. 그래서 무소유란 책이 왜 이렇게 많이 팔렸냐 하면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지 그 내용을. 무소유라는 내용을 어떤 사람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무소유라는 책을 가지고서 마치 경전처럼 떠받들었던 거 아닙니까? 왜? 무소유는 공이요. 공은 허한 것이요. 허공이 되어버리면 그 어디에도 주저앉을 데가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마음을 빌려주고 있잖아요. 그 양반이 마음을 빌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훌쩍 떠나고 나니까 그 밑에 제자가 5분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허허 참 큰일 났네. 그러면서 허허 참 큰일 났네. 어쩌 큰일 난 데가 뭐가 어째서 큰일 나요? 그랬더니 아이 양반이 돌아가셨으니 저희가 어떻게 운영하면 참 고민입니다. 이렇게 뭐 고민할 거 없어요. 그 양반은 가졌으니까 그 양반이 지니고 어떤 뜻만 살리시면 되지 않습니까? 법정 스님이 뜻이 뭔지 아시면서요. 그걸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저는 알고 있는데 딱 한 글자입니다. 빈입니다. 빈. 예? 빈이 뭔데요? 그래서 손님이요. 손님 아주 극진히 대접해야 될 귀빈할 때 빈자 아시지? 간무리 밑에 적을 소자 쓰고 그 밑에 조개 패자 써 빈. 왼쪽에 여자 붙이면 자기 빈자고 응? 빈. 모든 사람을 최선에 깎듯이 절에 오든 안 오든 상관없다. 내 머리 깎은 사람으로서 대하는 모든 사람은 다 나의 아주 귀한 손님이다. 그 뜻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대한불교가 지금 망했잖아요. 그랬더니 와 좋습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한 번씩 또 크게 해서 또 저를 일으키고 그 제자 중에 하나가 5분 중에 4분은 다 망해버렸고 한 분만 지금 얼쩍얼쩍 하면서 내 여동생까지 끌고 갔어. 거기가 내원사란 처지. 이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왜? 정신이 살아있으니까. 정신이 살아있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모두 다 내 건데가 어디 있어. 내 거가 아닌데도 없어. 내 건지 내 거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하다 보면은 내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잠시 잠깐의 일일 뿐이고 그것이 공적으로 평판받을 일은 절대로 아닌 것이죠. 여기에 보게 되면 내가 어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기여한다는 그 지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거기서 만족하고 정말 나는 그런 사람이다 하고 생각하면 그건 바보예요. 그러면 안 돼. 내가 얼마나 아직도 모자라고 형편없으면 이렇게 모든 사람이 나에게 노력을 막 좋게 평가해 줬을까 하고 미안해하고 고마워하고 즐거워하고 동시에 나 사실 강좌하려고
2주, 3주 전부터 준비해서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몰라 하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런 강좌 들어본 적 없지? 한 번도 없을 거야. 영적 행복지수와 이타 성향지수, 공적 평판지수. 그래서 공인받은 사회적 기여도를 본인이 느끼는 만족도로 나눠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지수가 나와. 그럼 여기 숫자가 딱 나와. 이렇게 숫자가 나와야 돼. 숫자가 딱 나와야 돼. 숫자가 1을 초과하면 안 돼. 여기 초과하고 있지, 그치 봐. 3을 초과하면 안 돼요. 3을 초과하면 되고, 요것이 1을 초과하면 안 돼. 이렇게 지수를 낼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자기들이 노력해봐요. 특히 자기가 뭔가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기여했다. 그래도 내가 인정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지. 또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올까 하는 사람도 이거 가지고 평가하면 확실하게 드러나요.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농땡이를 부렸나 하는 것이 미안하지만 나옵니다. 안 그래요? 그렇죠? 맞죠? 저기 묘고사가 아주 쓰이고 웃는다, 그치? 혼자서 얘기하니까.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맨날 그러고도, 자네가 없으면 그 회사는 망한 회사야. 왜요? 봐라, 다 나가고 너 혼자 밖에 없잖아, 지금. 평사원은. 평사원 달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일 오랫동안 버티고 있어요. 넌 굉장한 사람이야. 조금만 기다려봐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 영행지수, 이타지수, 공평지수, 영적 행복지수를 줄여가지고 영행지수. 영원히 행복하다. 영원히 행복한 것. 그것이 얼마나 올라가 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얼마나 했고 그것이 정말 나한테 어떤 공덕이 있었길래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봐야 돼. 어느 절에 가니까 막 절이 그냥 조그만하고 아장아장 기어다니는 어린애 같았는데 한 10년 뒤에 딱 가니까 난 절이 이사 간 줄 알았어요. 옛날에 그 절은 싹 없어지고 그 함자가 없어지고 와, 산 꽉 찼어 그냥 그 산에. 산이 안 보여 뒤에. 그렇게 맹그러놨어요. 왜 그랬을까? 여기에서 뭐가 모자랐을까? 바로 이타성향지수가 없는. 이게 굉장히 약해.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없고 나를 위해서 그냥 얻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만족하는 거. 그걸 나누니까 뭔가 해놨다는 거 보여줘야 되는데 눈으로 보는 게 필요하니까 계단 대리석으로 쫙 깔아놨죠. 또 올라가는데 해가지고 종각도 보면 번쩍번쩍 황금으로 칠을 해놨죠. 또 왼쪽 가운데가 산신각하고 또 삼성각시전. 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조금 해가지고 막 좁아가지고 발도 못 펼칠 때 여러분들이 널찍한 어디 탁 보시 양쪽으로 전자 나 전자 여기 산신각 양쪽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콘트라스트 딱 돼 있고 그것도 금색으로 쫙 금색으로 돼 있어. 그래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산신각이 뭐라 하냐고. 이게 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부자를 만들어 주고 싶다는 뜻이죠. 이 절이 부자라서라기보다는 이거 보시면 자극을 받아서 모두 다 부자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하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옛날에 이 동네 사람들이 좀 가난했으니까요. 다 부자가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지.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해놓은 거 아닙니다. 산신, 그러지. 열심히 나한테 변명을 하시는. 열심히 변명을 하시는 거. 내가 어쩔 줄 모르겠어. 그러시더라니까요. 릴리프로 그래서 딱 했는데, 그냥 입술만 빨갛고, 눈썹만 까맣고, 나머지는 다 황금. 그렇게 했어요. 그게 뭐냐,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황금 지수가 너무 높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요 12.6 사태에 나온다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있죠.
여기서 매우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빠뜨렸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파괴성의 에너지가 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주체는 악신입니다. 악신은 하나의 존재로서 한 사람이 동원되고 한 인간의 영혼이 동원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일국의 수령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무슨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한 개를 죽인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진짜 오해입니다. 이 16은 뭐냐면 그 위대한 대통령이 돌아가신 날이야. 그날 처형을 당해서 누구한테? 부하한테. 무슨 정말 총으로 쏴, 총살을 시키는 거예요. 총살을.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이게. 근데 그것이 그냥 어쩌다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팡 쏴가지고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농담 삼아서 그런 식으로 아닙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 파괴 에너지 동시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 박자 빨리 이것이 뭉쳐 있다가 전달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파괴 에너지 동시성에 대해서 과거 바로 전에 몇 달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YH 사태라는 게 터지면서 희생자들이 발생을 합니다. 여공이 2명인가가 죽습니다. YH라는 사건에서 죽고 그 다음에 부마 사태 그래가지고 또 몇 사람이 희생이 그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죽는 일이 막 계속되는. 그런데 차지철이가 죽이자고 그랬어. 수십 명, 수만 명 죽여도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하자는 소리 하지도 않았어. 그냥 듣기만 했고. 아, 그때 결심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때 중앙정보부장 하던 김정일구가 결심을 야, 처단을 해버리자 하면서 마음속으로 결심을 하고. 사실은 누구를 차지철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원래. 근데 차지철을 쏘고 나서 그 다음에 각하를 쏘. 각하는 왜 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서 지금도 많아. 난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처벌 대상이잖아. 각하가 살아있으면 자기 처벌 대상이 되어버려요. 주체가 현장에 있어도 딱 네가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지철을 죽였지 않냐. 그래서 그냥 단순한 살인범으로 껐나. 단순한 살인범으로 껐나. 아무런 명분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확산이 돼. 확산이 되고 하자마자 바로 그냥 결심을 했을까는 아직도 의문이에요. 아직도 의문스러워 그 사건. 이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악신은 존재하고 있다고 난 보고 있어. 뭉쳐져 있다가 이전되는 거예요. 계속 그 조짐이 보이면서 YH 사태가 터지고 부마 사태가 터지고 그러면서 같은 살기가 점점 뭉쳐지면서 큰 덩어리가 돼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가 뒤섞여 가지고서 계속 폭발될 상황까지 갔는데 그 힘이 작용해가지고 이제 사슴 몇 마리가 죽습니다. 이거 사실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전조가 언제냐 하면 바로 1년 전 그때 10월달인데 8대 선거예요. 대통령 8대 선거를 장충 체육관에서 하는 날이었는데 그날 태극기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놨어요. 천장에다. 장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놨어요. 그 태극기 무게에 의하여 장대가 딱 부러져 버려요. 쫙 부러지면서 태극기가 그대로 쭉 밑으로 내려와서 떨어지는 그런 사태가 있었어요. 그 필름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보시면은, 저런 사고가 날 수가 없는데, 장대 이렇게 해서 두 줄로 해가지고 맨 뒤에 태극기를 이렇게 쭉 걸어놨는데, 빠져가지고 태극기가 쑥 빠져가지고 밑으로 쫙 떨어지는 그런 사태가 8대 선거,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있었어, 그때.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거를 하던 그날인데, 그런 사고가 나고, 그 다음에 선거 실시했어요. 얼른 조치하고, 그때, 그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좀 들어오면 이상하지? 어느 회사에서는 대통령 사진을 걸어놨는데 그 대통령 사진이 아무 이유도 없이 응접실에 걸어놓은 게 떨어져 박살이 난 거. 난 진짜로 목격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와서 이랬나 하고 근데 아무도 새벽에 거기 사람이 갈 자리도 아니고 우연히 이제 못이 깨지면서 그 툭 떨어져가지고 그 양반 초상화가 박살이 나고 사태가 있어. 이게 부원에서 있었더니 내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야 무섭다. 이런 것이 전조가 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인데 하여튼 그 힘이 응축되었다가 폭발하는 겁니다. 어떤 대사건이 터질 때 무슨 점처럼 팍팍팍팍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응축돼서 움직이다가 그것이 한꺼번에 팡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 전에 전조가 부분적으로 폭발이 일어나는 거 팍팍 하면서 그렇지만 큰 거는 터지지 않고 있다가 드디어 10월 26일 오후 8시 10분 그때 사망을 하게 되고 이것이 뭐냐 하면 이제 12.6 사태의 메커니즘.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제가 그 사주를 본 게 있어요. 사주철을 뭐 또 저 세 분을 해가지고 저 비교를 했는데 그때 이 양반 사주에는 이 양반이 나오고 그래서 그 설명을 해드린 적도 있을 거예요. 그 전에 한번. 그 세 분이 그 사주에 각자 다 들어가 있어. 나 그 사주 속에 대통령 사주 속에 차지철이 들어가 있어. 차지철의 사주 속에 김재규가 들어가 있어. 이렇게 해서 서로가 들어가서 서로를 살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그와 같은 가능성이 사주를 보게 되면 그냥 드러나는데 누가 그걸 열심히 보지도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서로 어울려가지고 있다가 행역을 당한 것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건의 반복성 그래가지고 또 이와 같은 것이 또다시 반복되고 또다시 반복되는 것이 뭐냐. 12.6 사태가 터지자마자 그 다음에 12.12 사태라는 게 또 터졌죠. 기억나죠? 불과 몇 달 안 됐어요. 12월 달이고, 그죠? 이건 10월 달이고. 2달도 안 돼가지고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는 아주 더 무서운 사건이 또 광주에서 터지잖아요. 광주 민주화 운동, 광주 혁명이라고 그러나, 요즘? 민주항쟁. 민주항쟁. 그것도 보게 되면 그 단맥으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사람의 인명이 크게 손상이 일어나는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그냥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YH550 사태부터 해가지고 보마 사태, 12.6 사태, 12.12 사태, 그 다음에 이제 5.18 사태. 이게 쭉 한 줄로 쫙 이어져 있는 거지. 하나하나가 그것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죽하면은, 저 군부가 정권을 잡고서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아무리 김대중 선생이 어쩌고, 김영삼 선생이 어쩌고, 그래 봐야, 군부 세력이 그 자리를 그 쉽게 내주지는 않을 거야. 그건, 이게 잘못 생각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래도 이제 서울의 봄이라고 이제 민주화가 된다고 신문 계속 나오고 그러는데, 그건 말이 그렇지, 그게 쉽지 않다.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발이 달려서 말이야, 지 멋대로 지가 가고 싶은 자리 이동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이동하는 자리가 힘이 있는 쪽으로 가지 힘이 없는 쪽으로 가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권력이라는 건 폭력이야. 그랬더니 툭 째려보더니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내기할까요? 그래서 뭘 낼래? 나는 내기하면 내 목숨을 걸었대. 그랬더니 목숨을 걸릴 일까지 없고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내기하면 하자. 그 대신에 몇십 년 지나가지고 나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하면 그 대신 되면 내기할 일도 없었다는 건 알겠지만
뭐 그냥 소란 사태가 뭐 이걸로 끝나겠냐? 계속 또 이어지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 12.6 사태 났을 때. 나자마자 그 다음날 하고 나머지 얘기하면서 그렇게 서로가 얘기했다가 그때 아마 저 친구도 같이 갔는데 3년 전인가 만나서 모임이 있어서 그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아, 그때 저 도사님께서는 날 도사님이라고 불러요, 지금. 도사님께서는 어떻게 그걸 알고 계셨어? 아이고, 군부가 그거 다시 잡는 거 그거 어떻게 하셨어? 그래. 아, 다 아는 수가 있지, 뭐. 그래, 좀 웃었지. 그냥. 그랬더니, 야, 그래도 그렇지. 그런 걸 아는 사람이니까 또 지금 이런 일을 하시겠지. 또 이러는 거야지. 그런 걸 아는 사람이니까 이런 일을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마 몰라도 이런 일을 했을 것 같고, 알아도 이런 일을 했을 것 같고, 내가 아무런 영색이나 인연이 없어도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이와 같은 일을 했을 거예요. 이와 유사한 일. 다시 말해서 어떤 비밀이라든가 징조라든가 이 아주 사소한 변화를 가지고서 미래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고 추측하는 일. 또 예상해보고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일들을 어디에서 뭔가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것이 꼭 이와 같은 영색의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취향이니까. 내가 그것을 아주 좋아하니까 말이요. 아,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두 가지 꼭지를 가지고 얘기를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몇 마디 재미난 얘기를 좀 해드릴게. 여기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인가 이 얘기를 해줌으로써 그 사람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매우 중요한 컨설팅에 대한 얘기를 해줄 테니까 잘 들으시오. 지금부터, 그러니까 2004년은 아마 그럴 거예요. 꽤 오래됐죠? 네, 그저 보시면은, 동영상 중에 악마의 유전자라는 것이 있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탤런트가 이 필모입니다. 그게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인천 방송. 저희가 그 방송에 나와서 그 무대 연기자인데 방송 연기로 처음으로 그 데뷔를 한 거예요. 그 박 PD가 자기가 그냥 공짜로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마 뽑았은 것 같아요. 출연료 없이 했다고 자기가 얘기를 했었어요, 나한테. 근데 실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고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근데 이 필모가 그 연기를 참 잘해요, 보니까. 저는 이제 그때 퇴마사로 이제 출연을 하고 그 친구가 그 아들 역할을 했어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며느리감으로 삼은 여자가 그 아버지가 옛날에 좋아하던 그 여자하고 얼굴이 똑같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스토리가 전개되는 아주 희한한 얘기인데 이거 사실 평택에서는 그 다방 아줌마 하나가 그 얘기를 하면서 참 신기한 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모티브 삼아서 시나리오를 내가 써줬어요. 그래서 그 박 PD가 자기가 가지고서 만들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품 자체가 내 작품이요. 웃기죠? 내가 작품도 썼다는 사실이 좀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이 필모라는 사람이 근데 야, 얼굴도 잘생겼지만은 그 모티브 설정하는 게 있어요. 연기할 때. 처음에 딱 들어가가지고 어떤 표정으로 시작되느냐는 걸 모티브를 알아요. 그 연기하는 사람 다 알아들어요. 모티브 딱 설정하더니 씩 웃는 거야, 날 향해서. 그래서 왜 웃냐고 내가 그랬어. 싹 웃어. 그래서 아니 그냥 시험 삼아서 웃는데 그냥 안 찍을 때야. 그건 저쪽에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편집을 하니까. 근데 웃기는 거는 이 사람이 딱 얘기를 하면서 벌써 여기에서 찍는 그 드라마의 그 연기를 하기 바로 직전의 상태까지 몰입이 되어 있는 걸 느끼겠는. 그 아들의 표정이 이래야 된다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주 모고 아버지에 대해서 불신감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그래서 그 표정이 딱 잡히는 거죠. 이 필모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천재적인 가지고
계속 있더라니까. 그것도 마누라가 또 애를 낳았잖아. 그 아마 그 애한테도 그저 전수가 됐을 거야. 굉장히 그 소질이 있는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니까요. 악마의 유전자가. 제목도 좋잖아. 악마의 유전자로 내가 붙인 거예요, 이게. 제목도 내가 붙인 건데 괜찮은 거예요. 그와 같은 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니셔티브, 그리고 모티브, 그리고 액션 딱 들어가지고서 그 기존을 해가지고서 끝까지 물고 늘어질 수 있는 연기자. 그냥 보통 연기하면 다 잘라가지고 또 편집을 하니까 다 모르겠지만은 이 무대 연기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롱테이크를 전제로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요. 거기에 무슨 뭐 필름이라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보면 그냥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농담, 전담, 관심 없이 그냥 계속 이어진단 말이야, 액션이. 응? 거기는 무슨 큐가 없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이 편보는 거기서 아주 오랫동안 숙달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살아있는 연기를 하더라니까요. 놀랐어요. 나 연기하는 거 보면 연기 잘하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고 해서 끝나고 나서 불렀어. 일로 와서 내가 점을 잘 치는데 자네 이제 틀림없이 정식으로 저기 된다. 내가 확신을 하니까 열심히 하면은 인류가 될 거다, 인류. 그래서 나는 모르고 지나갔는데 빛과 그림자라는 드라마가 있어. 그거 보신 분도 계실 거야. 아마 그저 우리나라 역사 쭉 이제 8.15 이후 해방된 데부터 이제 근래까지 쭉. 거기에도 주인공으로 나오지 않소? 그 친구로, 그죠? 주인공의 친구로 나오. 야, 거기도 연기 진짜 잘해. 그래서, 야, 진짜 내가, 사람 하나를 키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한번 해봐. 틀림없이 넌 잘 되고, 소속사도 좋은데 나타날 거고, 이제 방송국에서 계속 부를 거다. 두고 봐라. 근데 정말 그렇게 됐어. 나는 관심을 끌고 있다가 어느 날 악마의 유전자를 다시 봤어. 뭐야. 빛과 그림자에 나온 놈이네.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역추적으로 오는 거라. 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싶어서 보니까는 바로 그 친구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좋은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더욱더 이 친구가 열심히 했겠구나. 그럼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거 먼저 방송 용어 막 섞어가면서 막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니까. 그런 것이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 사람을 설득하면서 그 사람이 나의 협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그 사람의 육감을 휘저어 나와야 돼. 육감을 휘저어야지. 오감은 안 돼. 육감이 뭐냐? 영혼의 힘이 육감이요. 그 육감 속에서 흔들려, 그 육감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본능적으로 당신이 하는 일과 함께 섞여서 돌아가야 그 일이 성공하게 돼 있고, 그 일이 성공해야만이 당신도 좋지만 그 사람이 성공하고, 그 사람이 성공해야만이 당신이 그 빛을 받게 돼. 내가 성공하려 생각하지 말고 같이 협력하는 사람이 성공할끔 밀어줘요. 그것이 비결이에요. 애들 키우라는 소리요. 쉽게 얘기하면 애들 키우지 않고 애들 죽여다가 요즘 사람들 보고 지가 뭔데 그래가지고서 집안 출세하면 되고 희생시키고 이용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어떻게 돼. 영조대왕이 얼마나 쓸쓸했을까. 사도세자 잃고 그지. 뭐 그런 영조대왕 꼴이 나는 거예요. 이제 장광 열쇠를 손주한테 물려주는 일이 생기고 만다. 이런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니까 들으시는 분들 잘 들으셔가지고 새겨놓으셔야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나와 함께 일하며 나와 함께 인생을 사는 그 사람이 그 인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밀어줘라. 그러면 그것이 당신이 죽을 때까지 비치고 다음 세까지도 영광이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에 미래세라는 것이 뭐 따로 있는지 아시고 미래세가 곧 내 사주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사주 볼 때 현세까지로 보더라니까요. 아니에요. 현세에 나와 있는 그 프로그램이 미래세까지 쭉 이어져 있는 것이에요. 어제 부처님도 그랬잖아요.
과거세를 알고 싶은데요. 그 문의를 왔어요. 했더니 과거세를 알고 싶냐? 그럼 네가 지금 어떻게 사는 걸 잘 들여다봐라. 그러면 그 모습이 그대로 너희 과거이니라. 또 어떤 놈이 와가지고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되긴 뭐 어떻게 돼. 네가 지금 사는 모습이 조금 더 꽃이 피는 것이 다음 세기. 만약에 시들어가는 것 같으면 다시 피어야 되는 것이 좀 번거롭지 않겠니? 그러니까 거기서 보고서 네가 생각해본 너희 미래의 모습이 보인단다.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사실 보인단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다 하고 단정을 지었지만은 거기에 시제는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전조라고 하는 것이 있듯이 무엇이 사고가 생길 때 전조가 발생하듯이 전조가 있으면 본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후유증이라는 것이 또 나중에 뭐죠? 지진나무는 나중에 여진처럼 계속 안 보이게 작용하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지 그러면은 이것이 나눠져서 보니까 여러 개지. 우리 인생이 하나 내 모습으로 지금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이 모습이 이 작은 몸으로 그냥 끝날지 아니면 아주 많은 여러 사람의 모습으로 나눠져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혼연일체가 돼서 내가 지금 원하던 내 하나의 모습에서 일종일체 다중일이 이루어질지도 몰라. 일종일체가 다중이에요. 모든 사람의 하나로 섞여가지고 하나하나의 그 세포 속에 내가 들어가서 영혼을 작용해가지고 다음 세에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좋은 방향에서 내가 이런 소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저 콧구멍 연기가 참 대단하십니다. 콧구멍 연기가 뭔데 코를 실룩실룩 하는데 따라갈 수가 없는데 뭐요 여기만 딱 클로즈업을 했는데 코가 막 들신들신 해서 막 춤을 춰요. 일반인들은 도저히 그 연기를 못해요. 코미디언인데 이야 봤어요? 못 봤지? 그런 게 진짜 볼만한 것이지. 어디 기껏해야 뭐 옆에 움직여가지고 움직이는데 코만 가지고 코가 이게 그냥 막 지 마음대로 막 움직여요. 그와 같은 특별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걸 알듯이 내 소질이 어떤 특질이 아직은 발현되지 않은 것이 여러 사람에게 전이가 돼서 그 사람한테서 꽃이 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오늘 거기까지 강의를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하세요. 내가 답변을 드릴게 이 자리에서. 근데 그 고사슴 두 마리가 왜 머리를 쳐먹고 죽였냐 하면은 사교촌 도착하기 전에 헬기에 약간의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 근처를 빙빙 돌았어요. 착륙을 못하고 착륙하는데 시간을 끌면서 그러다가 그 고사슴이 키우는 데 가서 쑥 지나가는 순간에 놀래가지고 막 철망을 박아버리는데 내진탕으로 죽었어요. 근데 그런 사건이 생길 수가 없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뭐 사슴뿔이 뽑혀나갔잖아. 뭐 철망을 박고 뭐 이런 얘기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으면 그런 잔혹한 일이 생겼을까. 뿔이 뽑혀나갈 정도 피가. 그런 사고는 없대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뿔이 뽑혀나고 피가 나고 그렇게 죽었대. 고사슴. 아주 상세한 얘기를 내가 들었어. 이게 뭐냐 하면은 조짐이다. 조짐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또 좋은 조짐. 항상 사람들은 호사다마라는 말이고 다마호사라는 말도 있어요. 안 좋은 일이 막 생겨. 그 다음에 엄청 꽃이 피는 날이 있어요. 호사다마가 나서, 좋은 일 있고 나서 나쁜 일이 생기면, 그거 불행하잖아요. 좀 나쁜 일이 좀 있다가 좋은 일이 막 생기면, 그건 기분이 좋고, 그거는, 어찌 보면 공덕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공덕을 잘 쌓아나가는데,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제. 잠깐만, 한마디만 더, 이 필모 얘기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서
지옥으로 갔다가 천국으로 갔다가 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을 거야지, 마음속에. 근데 신이 계실 때 우리가 지옥으로 갔을 때 신이 계신 거예요. 반대야. 우리가 여기서 살 때는 신이 안 계셔. 이 이승에서 지금 이렇게 세속으로 살 때는 신이 별 도움을 줄 이유도 없어. 언제 도움을 주시느냐? 신의 가호를 받는 사람은 마의 경지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신이 구호를 해주시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인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어리석어가지고요, 자기가 귀신한테 빙의 됐든 악마의 영역에 들어가서 빙의 됐든 뭐든 간에 그와 같이 마의 경지에 갔을 때는 못 알아차리고 그 고마움을 전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참 큰 의문이지. 그러다가 쑥 빠져난 다음에 아이고 살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신의 도움으로 제가 살아났습니다 하는 얘기를 그때 가서야 하고 있어요. 너무 늦어. 그러지 말고 지금 만약에 본인이 너무 어려운 일이 있다 이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하고, 혹시 지금 내가 그런 시기가 아닐까 이러면서 좀 자기 자신을 위안도 하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의 구호를 좀 받아야 된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나갑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